나라의 풍습의 차이라든지 또 어른으로서 이렇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또 적극적으로 질문하실 분이 있습니다. 아까 그 질문하신 분 고맙습니다. 네, 아까 질문하신 분 고맙고요. 네. 뭐 할 얘기 있으면 뭐. 你可以随便提任何问题，不局限这个，任何问题都可以。 어느 문제도 다 좋습니다. 어떤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예. 그러면 조금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죠. 시간을 또 우리가 아껴야 되니까 네. 제가 대신 또 네, 여러분들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그 우리 젊은이들하고 관계된 문학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인터넷이 보급이 돼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을 접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런지 특히 그 선생님의 그 작품이 인터넷에 많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지 어디에 가면 선생님 작품을 많이 찾을 수 있는지 그런 인터넷과 선생님 작품과의 관련해서 그런 걸 좀. 老师，您的这个作品呢？现在韩国的网络特别发达。可是您的作品在网络上有没有网络站上？网站上有，在中国的网站上有。中国的网站上。我是个不上网的人。告诉大家，我是个很落伍、不上网的人。 나는 인터넷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但是网上我的消息恐怕有成千上万的。 그러나 인터넷에는 나의 모든 소식이 전부 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一点我的名字。 나의 이름만 적어주시면은 그것을 인터넷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我一发表作品，诗也好，文章也好，他们就弄到网上去了。 내가 시나 작품을 발표하기만 시작하면은 막바로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所以在网上，汉语的网，韩国我不了解情况，这有这样的我就觉得很稀奇了。在韩国我不知道网上还能找到多少。 그러나 중국어로 된 모든 인터넷은 찾을 수가 있고요. 한국어로 된 거는 아직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但是我看你们知道我的抒情诗100首，而且知道我在搞《诗经》，这说明我的信息在韩国很多。 그러나 내가 서정서 100서를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요. 또 내가 지금 시경을 저기 젊은이들을 위해 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저는 놀랐지만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저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저기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선생님 작품이 지금 중국의 그 중고등 교과서 거기에 수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 작가들 작품이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수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상당히 이제 잘 알려진 시인이기 때문에 뭐 불행하게도 한국말로 번역된 건 없지만은 그 인터넷에 한자를 쳐서 그 내서 아니죠 말하자면 그 한자를 쳐서 보면 한문으로는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읽기가 좀 어려워졌지 아마 인터넷에 상당히 많은 정보가 나와 있을 것을 봅니다. 앞으로 가서 뭐 궁금하시면 더 쳐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또 우리 그리고 질문 우리 젊은 학생으로서 좀 궁금한 거. 在中国要像这样的这个讲座的话，很多人就把自己写的诗就都拿着了。我要讲完，他赶快拿给我，就是看看我叫我看看他的作品。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런 강좌를 내가 열게 되면 선생님이 열게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작품을 써가지고 와서 시를 써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선생님한테 요거 작품을 제가 만든 시인데요. 선생님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많이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다음 질문 하나 또 해볼게요. 좀 생각해 보세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아까 사소오경 중에 그 시경을 그 옛날 그 시경이죠. 옛날 한시의 그 점검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경인데 그거를 지금 젊은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복원시경이라는 이게 책인 거예요. 이거 또 인터넷에 사실 뜬 거예요. 这是也是在网络上，韩国网络上出来的。 这个很奇怪，很奇怪。 해상력은 별로 좀 좋지는 않았는데
근데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한테. 这说明很快，这是我去年年底刚出的一本书。 작년 말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현대 중국어로 이렇게 옛날 고전을 지금 이제 많은 번역 편찬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의 그 젊은 학생들은 이 번체자, 번체자로 되어 있는 고전, 아까 200이나 두고시 말씀하셨는데 그런 고전을 읽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것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请问老师，您做的这个还原诗经啊，是因为现在的年轻人呢，中国年轻人对繁体字不认识的关系，还是原因还是把这个更有其他的这个哪一个因素？ 我不知道大家了解不了解《诗经》？ 여러분들 시경에 대해서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没有读过，听说过没有？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시경이요. 443경 중에서 시경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好像有几个人听过。我觉得无论是韩国的大学生，或者是美国的大学生，或者是欧洲人的大学生，最好都了解这一个事情。 저의 건의로서는 한국 대학생이든 중국 대학생이든 그리고 미국 대학생이든 어느 나라 대학생이든 이 시경에 대해서는 약간의 인식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他的在韩国也很出名。很出名的，我是老一点的，我估计年轻的很少。因为《诗经》是差不多3000年以前人写的。 시경은 대략 3000년 정도 됐습니다. 他的诗呢，不仅是繁体字的问题，是古文是那种古代的文字，读起来很困难。 그 시경은 3000년 전이 썼기 때문에 그 글은 번체자이라는 문제이보다도 그 고대에 썼던 말과 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하기가 그 자체가 이해하기가 아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这个理解它也有很多的分歧。 그것을 이해하는 정도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분석을 분분합니다. 怎么样去认识《诗经》？怎么样去阅读《诗经》？包括我们写诗的人，《诗经》对我们写诗有什么帮助？所以我要告诉你。 그 시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또 그 시경을 읽는 데의 방법, 이해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시인들이 그 시를 쓰기 위해서는 그걸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在中国研究《诗经》都是大学者研究。 중국에서는 시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학자들이 시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我为什么叫还原《诗经》？ 네, 제가 왜 시경을 복원하느냐 이런 뜻이냐면 我想《诗经》应该是远古时候普通人所唱的一种歌。 제 생각에는 시경은 아주 3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经过古代的一些知识分子给它加工了以后，我们不懂了。 그래서 그 고대의 여러 학자들이 거기에다가 거기 가미를 시켜서 다시 또 또 새로운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와서 이것을 모르게 이해를 못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我给它还原成现代汉语。 나는 현대의 중국어로다가 다시 복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你读我的翻译的这些诗，去还原的这些诗，你就了解了，完全了解了。 제가 이 시경의 복원을 읽게 되면 시경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00多年以前的古人和我们现在的情感非常相近。 비록 3000년 동안 세월이 흘렀지만 그 시대의 사람의 마음과 우리 지금 시대의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접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我给你说2首诗。 제가 시 2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一首诗，她是一个姑娘，在说她年龄越来越大了，你要跟她去谈恋爱，你就快一点，是这么个意思。
또 하나의 첫 번째 시는 어떤 여성분이 자기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려면 나이 들기 전에 빨리 고백하라고 그런 시입니다. 但是他不直接说，他说这个树上这个梅子，梅子你们有吗？哦，有梅子。他说树上的梅子熟了。第一部分说的是树上梅子剩下7分了，7分就是3分已经落了。 그러나 직접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쓴 게 아니라 매화 매시를 두고 간접적으로 얘기했어요. 他说小伙子，你要娶我的话，你赶快去找个好媒人来，找个好媒人来到我家来，树上这果子还有7成呢。 저 젊은이 만약에 당신이 나와 결혼하고 싶으면 그 매실이 지금 익은 지 70%를 익었는데 그때 지금 와서 그 중매인을 통해서 나한테 오면은 가장 좋을 때다. 树上的果子落了，剩下3成了，你赶快找个好日子过来。 그러나 이제는 나무에 있는 매실이 3%밖에 안 남았을 때는 빨리 좋은 날짜를 잡으시면 됩니다. 哦，第3段他说树上的果子都落完了，你要娶我你就赶快来。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 그 매실이 완전히 다 익어서 떨어지려고 그랬을 때는 그 지금 당장 오시면 날짜고 뭐고 메인 중매도 필요 없고 당장 지금 오세요. 从7分、3分到落完，说他年龄是越来越急切了。所以先找个媒人定日子，你马上就来。 그리고 그래서 그 매실로 두고 70% 그리고 나머지 3% 그리고 완전히 익었을 때 처음에는 당신이 나를 결혼할 때는 좋은 중매에 쓰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는 더 늙었으니까 날짜만 잡으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다 익었으니까 날짜고 뭐고 메인도 필요 없이 지금 오세요 이런 말입니다. 他还有一首诗， 또 하나의 시 있습니다. 他说这个姑娘给一个小伙子要去约会，这个小伙子就想，因为他家里不让他出来，说晚上他不敢出来，但是小伙子你要不来我就翻墙过去找你去了，这么个意思。 또 하나의 시는 젊은이가 여자한테 사랑을 고백을 하는데 여자 보고 밤에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 여자는 집이 엄격해서 못 나와서 못 나갑니다 하는데 그 젊은이가 당신이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담장을 넘어서 당신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他就也是三节，三段。 역시 3단입니다. 3단어입니다. 第一段他说你不要翻我们村子那个墙，过去那个村子一个村子有碉堡也墙，不要翻村子墙，不要把村子的树压坏了。他说不是我不爱你，我也想你，可是你要压坏了，人家村子人会骂你。 첫 번째는 당신이 만약에 담을 넘었을 때는 우리 촌에 있는 그 바깥에 있는 담을 넘지 마세요. 그 담을 넘을다가는 그 밑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도 망가뜨릴 수가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담을 넘다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망가뜨리면 촌에 있는 사람이 마을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싫어할 수가 있으니까. 第二段他说你不要翻我们家院子那个墙，翻的院子那个墙把我们家的树压坏了。 我不是心疼这个树，我也想你，可是我怕我的妈妈、我的父母骂你。 두 번째는 우리 집에 담을 넘었을 때는 그 밑에 있는 나무를 밟지 마세요. 그 나무를 밟으면 내가 그 나무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당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좋은 나무를 밟아버리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당신을 욕할 겁니다. 但是你还不要翻我那园子那个墙。 翻着园子墙把我们的树压坏了，我不是心疼这个树，我也想你，我怕我的哥哥他们骂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방에 있는 내가 방에 있는 앞담을 넘지 마세요. 그 담나무 밑에 있는 나무를 밟아버리면 우리 오빠들이 당신을 미워할 겁니다. 一个姑娘想跟她的情人约会，又怕别人说她。 但是他还是很想他，就劝他不要翻墙来。他这么个心情很复杂的，3000年以前，一个青年男女，他表达感情这么复杂，你想想。 3000년 전에 그 하나의 여자가 그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당신은 담장을 넘어서 오지 마세요. 마을 담장, 집 담장, 그리고 자기의 담장을 모두 해서 넘어서 오지 말고 정식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 넘어오면은 내가 당신, 그래서 그 마음을, 상대방의 그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복잡하다고 3000년 전이나 지금의 여자들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所以古代的诗经，它本来就是诗，本来就是诗，后来历来由于儒家的教育把它变成经了。 아, 그래서 3000년 전에는 원래는 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육아 사상으로 해서 그 경으로다가 만들었습니다. 他你想我再加句，你想说，他就要教育你说，你看这姑娘，人家多尊重道德，不去约会。 그 경은 육아 사상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은 자 한번 보세요. 이 처녀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마을에 있는 사람을 피해 줄까봐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억제해가면서 집에 있는 담도 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 경으로다가 인해서 육아 사상의 그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경으로 썼습니다. 所以我就是要还原到诗上，不要那个经。 그래서 저는 다시 시로다가 다시 복원을 하는 거지 경으로다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就是这么意思。 예, 우리 시경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서삼경 유명하죠. 그거 다 공부를 하고 그런 책들인데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제 시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다 있는 것. 아까 우리 젊은이들 계시니까 어떤 젊은이들 간의 사랑이라든지 그리움 그런 것들과 이제 연관지어서 시를 잘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경이라는 게 결국 딱딱한 책도 아니고 그런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어떤 그 유교적인 면도 있지만 애틋하게 표현하는 그런 예를 이렇게 저에게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 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뭐 좋은 질문이 나와야 제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아무 질문이나 좋습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누구 소개? 자기 소개. 남자학교 학생 무슨 과? 무슨 과 학생이 혹시? 국문학 국문학과 김영희. 말씀 잘 듣고 방금 유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교라는 게 그 당시 때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인간의 본래의 자유라든지 뭐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충돌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유교라면 답답할 수도 있고 좀 관료적이고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교에 대해서 단점은 없는지. 他是清南大学的学生，哦，清清南大学的，他想问一下，对于儒家的这个，他说对儒家里面的思想呢，有很多是限制一般人的自由，他觉得，他请您说明一下儒家的这一种的不好的短处，能不能说明一下儒家的短处？ 儒家的积极意义在于讲一个人要修身。 육아의 그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심 제가의 수심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一个人修身之后，你才有治国平天下的这么一个可能。 자기가 수심이 돼야만이 나라를 치고할 수 있고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는 것이 육아의 사상입니다. 儒家最早的思想，应该说缺点并不多。 육아의 제일 최초의 그 사상은 그렇게 단점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错在最后的，从汉代以后，一些经师对他的解释和一些政治家对他的利用。 틀린 점, 그 단점은 약
그 틀린 점이 뭐냐면 바로 한대 이후에 그 정치가들 그리고 시나 경을 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조금 약간 편법이 됐습니다. 你比如说，孔子讲“君君臣臣，父父子子”， 군신 부자 이런 거 공자의 그거 있잖아요. 군신 부자 이런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공자가 말씀하는 거는 父父子子讲的。 부부와 자식. 就说你这个当这个国家这个领袖的，你要像个当国家领袖的样子。 그래서요 군은 바로 하나의 군이라는 말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의 한 나라의 영도자는 반드시 영도자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你当大臣的要像大臣的样子， 대신 관료는 관료다워야 하고 当父亲的要像父亲的样子，当儿子要像儿子的样子。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他把一个社会秩序和人的这个人伦的秩序定下来了。 그래서 그 사회의 질서와 사람의 일련의 질서를 완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但是到了汉代的时候啊，他把这个儒术给它绝对化了。 그래서 한나라 돼가지고 한조가 돼가지고요. 중국의 그 유가 사상의 책을 갖다가 완전히 그것을 복화를 만들었습니다. 就是说，君要主宰臣，父要主宰子，叫君叫臣死，臣不能不死；父叫子亡，子不能不亡。 공자 시대는 왕은 영도자는 영도자다워야 되는데 한나라 시대를 돼가지고요. 중국 사람들이 군신을 조금 바뀌었습니다. 군이 최고고 신, 부자 이렇게 해서 순서로 내려가가지고 군은 신인 보고 죽어라, 너 죽어라 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면 아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所以这里边就有一个特别绝对的东西。君为什么要没有道理的处置他的部下？他就是因为集权嘛。 그래서 이런 또 절대적인 권력이 생겨가지고 군신의 사이가 왕이 확실한 권력을 생기게 됩니다. 儿子要尊敬父亲，但是父亲为什么要把儿子说儿子不听话就可以治他死罪，就要叫他死呢？ 아들은 분명히 아버님의 말은 듣는 건 괜찮지만 아들이 그 아버지를 거역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자식한테 죽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丈夫为什么一定要住在妻子呢？ 남편이 왜 꼭 부인을 그 위에 있어야 하는지 그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在这个封建的儒教里头，这个妇女在家里是没有地位的。韩国一定也受过这个影响。哎，你比如说，父亲死了，家里母亲不能做主，是儿子长子做主。 그래서 그런 시대가 한대에 내려와서 부인은 반드시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죽으면은 어머님이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 장자에게 그것이 주도권이 생기는 것은 바로 그 육아 사상에 약간 틀린 그때의 해석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它并不是以你有没有道理来决定的。 어떤 이치와 도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그냥 따져버리는 겁니다. 这就是儒教对人的说法。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교의 단점이고 유교가 사람을 속박하는 하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其实孔子没有这个思想。 그러나 공자는 이런 사상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孔子给他的弟子说，他们要当了官，当个坏官的话，你就是造反去。 공자는 공자의 제자들한테 만약에 관료는 그 관료가 좋지 않고 잘못되고 나쁜 관료면 여러분들은 그 관료를 하기를 하십시오라고 학생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这个孔子有个学生叫曾子，
曾子这个曾简，他在家里跟他父亲在家里锄地的时候，把一个禾苗锄断了。 공자의 제자 중에서 증자가 있었습니다. 그 증자가 그 땅을 했을 때 아주 좋은 그 씨앗을 망가뜨렸습니다. 他这个父亲很粗暴，拿起那个锄头把子就打他。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 무서워서 그 바로 웅덩이로 아들을 때렸습니다. 他儿子不跑，